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연휴 기간 커진 악재를 한 번에 받아내면서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한 폐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부진에 이어서 오늘 우리 장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3%가량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돌발 악재에 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시장에 대응하기도 참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탄탄하게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주환 전문가 그리고 최충성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2시간째 저희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두 분과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대의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같이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도 우리 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 이지환 그리고 샘플러스 최충성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두 분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도 입장하셔서 이 시간 외에도 장중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 모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 분과 함께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오늘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은 문자로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첼시스고요. 매수가가 4,579원입니다. 그리고 38%를 갖고 계시는데요. 첼시스도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급등을 했다가 또 다시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다시 13%가량 올랐는데 아직 매수가 근처에는 오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가 먼저 상담해 주실까요? 네, 일단 첼시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수하는 부분이 매물대에서 꼭 매수를 하십니다.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매물대 근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비중을 축소하거나 파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더 갈 거라는 그런 가정을 짓지 마시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고, 일단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닙니다. 일단 주식은 심리로 움직이고, 아직 백신 자체는 없지만,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에 오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쯤 왔다 갔다 좀 반복을 하면서 상승을 할 건데, 일단, 이번 주 지켜보시고 천천히 저점 구간 4,000원 사이에서 지금 구간에서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진행하시고 4,500원에 다시 왔을 때는
내가 매수한 그 가격에서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돌아와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시고 그러시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고, 항상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눌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눌림목이 오면 그 자리에서 접근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문자 첫 번째로 채시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어서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좀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기다리지 마시고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수익권에 들어오면 매도를 하자, 이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CMG 제약이고요. 매수가가 3,96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비중 70% 갖고 계시는데 3,960원.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일단 비중이 좀 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전문가님이 상담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지환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CMG 제약은 오늘 좀 소폭 하락을 했지만 비중이 굉장히 높게 들어갔습니다. 70% 들어가셨고,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우한폐렴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쪽으로 테마도 굉장히 많이 형성됐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최근에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공매도가 일부 한매 들어온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대차 잔고가 거의 2,500만 주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지금 대차 잔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로 이제 급등이나 혹은 상승 쪽으로 이어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하락해도 전체적으로 롤링이나 전략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3,600원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위쪽으로 이제 1차 목표 가격은 4,500원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쪽으로 모멘텀이 혹은 테마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한차 좀 큰 폭 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은 좀 답보 상태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지지선과 목표 가격을 놓고 아마 이 안에서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일 건데, 위쪽으로 목표 가격에 좀 다다를 때 청산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대차 잔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공매도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모멘텀이 나서 이 공매도가 쇼커버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큰 폭의 상승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4,500원, 지지선을 3,6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CMG 제약 상담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공매도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큰 폭의 상승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가는 3,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어머님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쉘터런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만 원에 50%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셀트리온 6만 원에, 쉘터런이 아니 18만 원에 네. 20%요. 18만 원에 20%요. 네, 예. 셀트리온도 오늘 같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2% 넘게 좀 빠졌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최춘선 네. 전문가님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셀트리온 관련해서 18만 원에 6만 원에 사셨다고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건 또 제넥시. 제넥신이요? 네. 일단 지금 셀트리온 물어보셨으니까 셀트리온 네. 말씀드릴 거고, 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오늘 개인들은 조금 팔았어요. 네, 수급 보시면 외인하고 이제 기관은 양매수 들어왔죠. 네, 왜 외국인들 기존에 이제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네,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백신 마스크 관련해서 많이 옮겨가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쪽으로 좀 몰려갔어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 종목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네, 천천히 보유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존에 많이 하락하다가 조금 횡보하면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려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지금 구간에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이어갈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네,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시고 일단 그렇게 보시다가
지금 16만 7천 원이 121선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네. 일단 16만 원 정도까지 한번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반복을 할 거예요. 네.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면 나중에 18만 원 오셨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돌아오겠죠. 물론 이거 상관없이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끌어가시게 되겠다. 네. 계속 보유해서 가지고 네. 가시면. 네. 네.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는 18만 원 목표고 그다음에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한 단계씩 보시는 게 좋고 목표가는 너무 많이 제가 뭐 20만 원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잡아 드렸는데 그럼 나는 20만 원까지 안 팔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표가는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네. 제가 20만 원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20만 원 안 오면 안 파세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19만 원 뭐 팔았다가 사고 이걸 좀 반복을 하시라고 아,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셀트리온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일단 횡보 구간이라서 보유 의견 드렸고요. 16만 원에서 17만 원 선에서 모아 가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신풍제약이요. 신풍제약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7,500원에 10%요. 7,50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10% 들어가셨고 일단 지금 오늘 종가가 7,710원이라서 수익권이시기는 한데 자, 이 종목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이주연 전문가님 상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사셨다 그렇죠? 이번 사태를 빌었어요. 딱 명절 전날에 샀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주가 상승률이 다른 관련된 종목보다 크지는 않았다 그렇죠. 이제 거기 이제 이유가 이제 앞전에 서두에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주가 흐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좋지 않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한폐렴 관련된 치사율이 한 3% 정도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통계로 한 3% 정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쌌을 때 치사율이 한 10% 정도 되고요. 메르스는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걸렸을 때 바로 자가 면역 치료보다는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메르스 때는 특히 더 이 항바이러스제가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우한폐렴은 치사율이 3%대에 아직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주보다 한 발 물러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탄력은 좀 약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7,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6,600원으로 잡고요. 1차적으로 지금 매물대는 8,200원 정도의 오늘 고가점 근처에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바로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폐렴 관련된 뉴스가 또 새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좀 높아졌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마 주가는 좀 반등을 여기서 8,200원 넘어설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목표 가격을 9,500원 정도로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치사율이 사스나 메르스보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가 핵심주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6,600원 지지선에 1차 목표 가격은 8,200원, 2차 목표 가격은 9,5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신풍제약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항바이러스가 백신주보다는 현재로서는 탄력이 덜하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지지선은 6,6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8,200원, 2차 목표가 9,5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레니요. 코렌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77원이고요. 35% 갖고 있어요. 1977원에 35%.
네. 아, 네, 알겠습니다. 1977원,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우리 최충성 전문가께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도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기존에 적자가 지속되다가 흑자로 돌아서고 부채 비율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이런 모습들이 뭐 조금 더 보셔야겠지만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끌고 가도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백신이나 그 마스크 관련해서 많이 상승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네네. 조금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안타까운데, 일단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차트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으시죠? 네. 네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61선 구간에 딱 멈춰 있잖아요. 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바로 강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저점을 좀 찾아서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일 거예요. 네. 네. 아무리 못해도 최소 1, 2주 정도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건데, 지금 자리에서 뭐 비중을 더 담지는 마시고, 아마 네. 비중을 담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자리에서 담으셨어요? 처음에 2010원에 샀고요. 네. 한 두 번 정도 떨어질 때마다 더 담았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 방금 질문을 드린 게 떨어질 때마다 사셨을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네. 네. 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때는 저점이 확실한 자리에서 딱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아, 떨어질 때마다 사시면은 내가 당장 보는 계좌에서 마이너스는 줄어요. 근데 네. 금액 자체는 전체적인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손실은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네. 떨어질 때마다 사시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한 번 사셨으면은 이득 아닌가요? 물론 마이너스겠지만. 네. 네. 항상 그렇게, 이건 매매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염두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자리를 잘 잡고 일단은 관망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잘 잡고 1주, 2주 정도 횡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1,900원 정도를 뚫어주는 빨간색 양봉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한번 담아보시고, 끌고 올라오면 2,000원짜리에서 매도 한번 하시고, 네. 그렇게 좀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자리는. 일단 아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린 거고, 중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 지지를 해준다면 네. 천천히 모아 가시고 끌고 가시면서 2,1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도달해 줄 거예요. 주가는 이제 한 번에 상승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네. 저 하나 질문인데요. 네. 오늘 공지가 떴는데 전환사채 그 문자가 떴더라고요. 네. 예, 그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 어떤 것 때문에요? 백신 관련 때문에? 아니요. 오늘 증자 뉴스가 떴어요. 포렌에 네. 전환사채를 네. 가지고 증자를 한다라고 네. 하는데 한 증자- 3% 되더라고요. 일단 뭐 증자 관련해서는 뭐 그런 것들은 뭐 좋다 나쁘다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고,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증자가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끼쳤을 수 있죠. 좀 핑계를 네. 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느낌? 예. 네. 뭐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가끔은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자 자체가 뭐 이건 좋다, 나쁘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네. 좀 안 좋게 작용했다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2월 11일에 네. 그 갤럭시 S20 발표가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뒤에 그 렌즈가 여기 들어가는데, 네. 좀 아마 상승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중기적으로 지금 뭐 영업이익도 회복되고 있고, 그러한 뭐 핸드폰 출시도 이번 연도 또 되잖아요. 말씀하신 네. 갤럭시 S20도 있고, 추후에도 핸드폰은 연마다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콜인 상담해 드렸고요. 자,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면서 끌고 가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웅제약입니다. 네, 대웅제약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에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30%요. 30%요. 예. 대웅제약 14만 5천 원에 30% 갖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12만 4,500원입니다. 오늘 좀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루사 과대 광고 관련해서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자,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지 우리 이재환 전문가와 바로 상담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웅제약 14만 5천 원. 몇 달 안녕하세요. 되셨다 그렇죠? 사신지. 예, 직전 저점에서 근처에서 사셨는데. 오래됐어요. 거기서, 상승하셨으면 좋았는데 이제 저점을 이탈하면서 좀 내려왔다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급락이 한 번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때문인 건 알고 계시죠? 자회사인 한올 바이오. 같이 빠졌어요. 예. 그렇죠. 이제 자회사인 한올 바이오 파마가 안구곤충 임상 3상에서 거의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도 있기 때문에 거의 될 줄 알았는데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예.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같이 밀려버렸죠.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논란 여지는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임상 실패라는 부분은 이제 같이 좀 밀려버렸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11만 7천 원의 저점 형성, 이 지역은 좀 단단하게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웅제약이 대형 제약사 중에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나아지면서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좋아지다가 이런 사태가 나면서 이제 한번 이제 주가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이제 일시적인 충격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계속 좀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대웅제약은.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는 11만 7천 원, 여기가 저점인데 여기를 크게 이탈할 개연성은 많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매수하는 가격이 14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쪽이다 그렇죠. 여기서 현재는 지금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여기서 더 크게 내려가진 않겠지만 옆으로 가면서 이제 위쪽에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11만 7천 원에서 이제 14만 5천 원 매수하신 가격 요 사이를 좀 등락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을 전체적으로 박스를 좀 형성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박스 형성 이후에 제 생각에는 이후에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다가 위쪽으로 좀 방향을 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대웅제약이 크게 가격적으로 더 빠질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14만 5천 원은 매수하신 가격이 일단 1차 목표가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겠다고 하면 위쪽으로 목표 가격을 17만 원까지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11만 7천 원이 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매수 가격인 14만 5천 원, 2차 목표 가격은 17만 원 이렇게 잡는데 14만 5천 원까지는 기간 조정이 짧지만 17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 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조금 흑자는 돼가요? 예, 지금 이제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고맙습니다. 예. 네, 대웅제약 지금 영업이익이 흑전이 되었고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정바이오요. 우정바이오요. 매수가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6,900원, 네. 비중 30%. 우정바이오 6,900원에 30% 갖고 계시는데, 예, 이 또 환폐렴과 단기 대응이 가능해서, 네, 집에 단기 대응이 가능해서, 네, 네.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 알겠습니다. 우정바이오 지금 6,900원에 들어가셨고요. 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자, 바로 우리 이재환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6,900원에 매수를 상당히 잘하셨다죠, 기술적으로. 오늘 한 게 아니고 여러 분 같이 해가지고. 예, 나눠서 하셨어요?
여러 번 전에 오늘 했다가 예. 팔았다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네, 요 이제 우리 우한 폐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염 관리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슈화 될 수 있고, 이슈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은 급등을 했고, 1차적으로 이제 8,200원 정도가 첫 번째 저항선인데, 8,200원 이제 1차 첫 번째 저항선은 지금, 일단 도달을 했고요. 그 8,200원 이요? 위쪽으로 이제 목표 가격은 9,600원 정도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급등을 해서 계속 이어서 가면 좋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테마나 섹터가 형성됐을 때 물론 우한 폐렴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한 번 또 급등을 하고 또 눌렀다가 행보를 하고 급등을 하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이 한 3-4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달리기보다는 또 올랐다가 또 조금 밀리고 이런 과정을 좀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지금 아래쪽에서 좀 잘 하셨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8,200원 지금 오늘 도달했던 가격에서 9,6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제가 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걸 장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9,600원 정도에 붙을 때 또 한번 이 차익 실현을 하고요. 만약에 좀 전체적으로 길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아래쪽으로 밀릴 때 다시 재매수하면서 이렇게 비중을 좀 롤링을 맞춰가면서 하시면은 좀 길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지지선으로 넣으시고요. 위쪽에 목표 가격은 9,600원인데 일단 한 번에 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홀딩하기보다는 위쪽에서 차익 실현하고 아래쪽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익 실현이 얼마에 차익 실현을 하나요? 8,200원에서 9,600원 사이에서 급등할 때 한번 차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8,200원은 넘어갈 때 한번 또 급등 나올 때 10 몇 퍼센트 이렇게 확 뛸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9,600원 전에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현하시고 아래쪽에서 재매수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중에 혹시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일단 우한 폐렴 관련된 종목은 내일 정도에 급등을 하면은 한번 차익 실현하시길 좀 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정바이오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그래도 많이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 8,200원에서 9,600원 선 설정을 해 드렸고요. 자, 이쯤에서 차익 실현 한번 하셨다가 눌림 시에 재매수하는 전략자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우정바이오, 저는 제일바이오거든요. 아, 네, 제일바이오요. 얼마에 사셨어요? 제가 이거 산 것은 일주일 정도 됐어요. 9,800원에 샀는데 네, 네, 손해보고 9,800원이고. 있다가 오늘 좀 올라왔네요. 아, 그러게요. 지금 그럼 제일바이오 9,800원에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한 30% 돼요. 30%요? 알겠습니다. 제일바이오 9,8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도 수익권에 계시는데, 자, 앞으로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충성 그것 전문가와 때문에 내일 함께 어떻게 해야 상담해 되나.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일바이오 굉장히 매수 잘 하셨는데 이 이게 장중에 한 대응이 일주일 전에 좀 했어요. 어려우세요? 일주일 전에요. 네? 일주일 전에 했다고요, 이거요. 일주일 전에요? 설날 전에 해가지고 제가 손해보고 있다가 네. 오늘 좀 복귀를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복귀하시면 조금 덜어내시지 그랬어요. 혹시 내일 한번 복귀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은 안 되시고 네, 주식은 1120원에 제가 11,200원에 어떻게 정리를 하려다가 내일 하루 더 보려고 좀 더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눌림목을 가졌고 네. 반등이 나오는 추세예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승해서 네. 뭐 다행히도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서 다행인데 안 나왔을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걱정이 되시는 거는 비중이 조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예, 예. 비중을 어느 정도 뭐 10%든 덜어내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네, 주식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추세가 저는 어느 정도 이 잡혀 있기 종목을- 때문에 네? 이 정리를 오래 갖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이나 그냥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예.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네. 내일 그 좀 올라가면 최초에도 그냥 팔아야겠네요.
네, 최초에도 수익을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일단 내일짜리 뭐 눌림목 구간은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백신 관련주가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시고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공략하시는 그런 것들이 좋아요. 네, 일단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목표가는 전 고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은 얼마 정도 돼요? 11,650원인데 근데 이번에 반등 나올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뿜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조금 힘을 살짝 잃어가는 모습도 있어요. 예. 기존에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예. 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뭐 12,000원 이렇게 잡지 마시고 전고점 정도 오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덜어내시고 다시 공략하시고 반복하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제일바이오 상담해드렸고요. 자,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도 테마성으로 뛰어오르고 있는데 좀 짧게 대응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이렇게 또 전화 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매수가와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8,900원에 30%요. 8,900원에 30%. 30%. 예. 8,900원이면 그래도 매수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11,000원 넘었는데 네. 단가 낮추느라고 계속 낮춰가지고 아, 네. 그 가격이 왔거든요. 이게 몇 년 됐는데. 몇 년 그러게요. 꽤 오랫동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 자, 이 네네.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이주환 전문가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오래 들고 계셨다 그렇죠? 네네. 아, 거기다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추셨는데 이번에 그 고가에 올랐을 때 한번 좀 정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본전까지 좀 생각하셨다 그렇죠? 예, 본전 생각하느라고 못 조금 이제 팔았어요. 안타까운 게 8천 얼마까지 네. 올라왔는데. 그렇죠. 예.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른 이제 IT 종목처럼 10월 달에 이제 반등은 들어왔는데 네, 고점을 네. 이제 갱신하고 어떤 신고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디스플레이 쪽 실적이 좀 안 좋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증책 장비 쪽으로 기대감은 좀 있는데 어쨌든 다른 IT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봤을 때 이번에 반등 줬을 때 8,200원대가 1차 저항선이거든요. 8,260원부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제가 가격을 보니까 8,240원까지 왔더라고요. 그럴 때 네네. 살짝 좀 정리를 절반 정도 해주시는 것도 좀 괜찮았는데 글쎄. 일단은 조금 안타깝지만 거기서 좀 밀렸다 그랬죠. 근데 네.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정도에서 다시 이제 시장에 의해서 같이 좀 밀렸는데 네네. 지지선은 이제 아래쪽으로 제가 7,000원을 좀 1차적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7,000원을 잡고 예. 그 밑에 이제 지지선은 6,350원인데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7,000원 정도 선에서는 지지선을 좀 형성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에서 한번 잡았을 때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이번에 대밀리면서 네네. 8,260원 여기가 좀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7,000원 지지선으로 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네. 지지받고 또 반등을 줬다가 8,260원 정도면 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조금 아래 위로 등락을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비중이 네. 20%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목표 가격을 위쪽으로 8,9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매수 가격이죠. 거기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아, 요 그러면 정도는. 이거를 조금 단가를 좀 낮춰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가격대가 얼마 정도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실을 수는 없고요. 예, 7,000원이 지지되는지 6,350원이 지지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거 보고. 네, 거기 보고 7,000원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7,000원 근처에서 조금 위에 이렇게 사시면 예. 되고요. 거기서 만약에 밀렸다 이러면 6,350원까지 기다리세요. 거기까지 예. 기다렸다가 사시고 기다리다. 만약에 네네.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목표 가격을 8,260원에 붙을 때 정리를 하십시오. 단가가 낮을 거니까. 8,260원. 예.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세하게 전략자 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부화재요. 여보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예, DR 손해보험예 동부화재구. 아, 네. DB 손해보험이고요. 예,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 52,600원에 샀고요. 네. 비중은 한 30% 됩니다. 52,600원에 들어가셨고 30% 갖고 계시는데 예. 지금 DB 손해보험이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상담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DB손해보험 이거 매수는 혹시 언제 하셨나요? 12월 27일 날. 12월 27일이요? 예, 예. 아, 얼마 안 되셨네. 예, 그러니까 차트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예. 네. 그 왜 차트를 제가 말씀드렸냐면 장기 이평선 아시잖아요. 뭐 예. 61선이나 121선. 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럼 역으로 뚫고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구간 이평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구간에서 좀 이탈하고 빠져나왔으면은 좀 손실을 좀 줄이셨을 수 있는데 많이 일단 하락이 돼서 조금 그 부분이 안타깝고 지금 자리는 저점을 찾아가는 자리인데 제가 주봉 차트로 조금 땡겨서 보니까 한 4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거든요. 예. 네, 일단 이 구간이 뭐 저점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이 구간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는, 그러니까 42,000원이 아니고 4만 원짜리입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 구간에서 그 구간이 오면 저점에서 천천히 모아가서 뭐 지금 자리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담으셨기 때문에 뭐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저점이 확실히 잡혀지는 구간에서 이제 물타기를 하시는 건데 네, 지금은 일단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말씀하세요. 예, 지금은 물타기 하는 시기가 아닌가요? 네, 물타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떨어질 때마다 하는 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그냥 물린 거지. 예. 물타기는 저가 추가 매수는 저점이 확인되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딱 추가 매수 자리예요. 떨어질 때마다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계좌 마이너스는 줄어들지언정.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천천히 저점을 찾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 그죠? 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지금 하락세가 진정이 될 때까지 손절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늦었고, 네.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되고 하락이 됐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도 있거든요. 일단 그런 구간을 좀 잘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관망하시고 나중에 다시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DB 손해보험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자, 참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 고민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조금이나마 해결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에 이어서 우리의 투자 실력을 좀 탄탄하게 키워볼 투자 팁들 마련했습니다. 이주환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계속해서 기술적 분석 차트에 관련돼서 실전 트레이딩에서 쓸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고가 행보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어떤 현상이 많이 오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무너지지 않고 그 주가가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유지가 되면 상승 N자형, 역행자 형태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한 단 더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기술적 분석을 하고 차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보면은 급등 이후에 고가에서 행보하다가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평선을 끼고 행보를 하면서 일정 구간 행보 이후에 이제 급락한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가 행보 패턴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돌파 후에 이제 눌려지는 거죠. 1차 상승을 하고 눌려졌다가 2차 상승, 이런 그림을 이제 상당히 좀 원하게 되는데 1차 상승 이후에 눌려지는 구간에서 행보를 예쁘게 하다가 느닷없이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속출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 눌림목이냐 혹은 반전이냐를 놓고 일정 부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볼 거는 우리가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돌파하고 눌리고 이 눌림 이후에 이제 재차 상승하는 걸 말씀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럴 경우에는 행보할 때 좀 일정한 부분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보를 계속해서 옆으로 하지만 저가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혹은 이 저가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평선을 유지를 하면서 이평선에서 지지를 좀 보이면서 계속해서 행보 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구분할 때는 저가가 지지되는지 혹은 이평이 좀 지지되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신 차트를 보시면은 검은 선에서 1차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붉은색 선을 보시면 이 박스 안에 보시면 저가가 1차 한번 형성되고 난 이후에 이 저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행보한 이후에 다시 이제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나오는데 저가가 지지되면 행보상에서 저가가 지지됐을 때는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있다. 이런 경우는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워낙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기술 분석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예전에는 위쪽으로 시세를 많이 급등을 시킨 이후에 급등 급락 패턴을 좀 많이 유도했다면 최근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길 때 이렇게 행보 구간에서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가 좀 지지되면서 2차 상승하는 그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직전 고점을 검은선에 돌파한 이후에 옆쪽으로 계속해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가가 지지되면서 저가를 살짝 이탈하는 날 보시면은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올라오는 날, 바로 여기 이제 좀 맥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주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시세 연속성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저가가 지지되거나 혹은 이평에서 밀리지 않고 지지를 받고 행보 구간에서 올라가는 패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고가 상승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이 눌림목에서 저가가 지지되는 걸 보고 혹은 이평이 지지되는 것을 보고 추가 매수 혹은 눌림목 진입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경우에 좀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아래쪽에 1차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행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지되면서 줄다가 재차 상승할 때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저가가 지지되지는 않지만 보시면은 빨간 2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이후에 상승 이후에 다시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옆으로 가면서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 매수나 혹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행보 구간에서 진입하지 않으면 시세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행보 구간에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렇게 저가가 지지되거나 혹은 이평이 지지되는 구간에서
한번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초회에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이전에 진입한 물량을 갖고 계시는 분이 상승 패턴에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따라갈 때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유용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이런 고가 돌파 이후의 매수 자리는 거의 최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구간에서 미리 진입하지 못했다면 이 구간에서 초회 물량을 진입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고가 물량 청산하는 부분인데 고가에서 물량을 이제 청산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급등주 같은 경우에 단기 급등주 혹은 중소형주 매매에서 하루 이틀 정도 상승을 급하게 올려서 추격 매수해서 들어올 때 물량을 넘기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단기 급등주나 혹은 테마주는 그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많이 넘기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대형주에서 물량을 넘기는 방법이 그렇게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개인들도 상당한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급등 이후에 옆으로 행보를 시키면서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보를 시키면서 순간적으로 급등을 만들었다가 빼면서 아래쪽에 이평에 붙을 때 오히려 물량을 좀 넘기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가가 갱신되거나 혹은 미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일단 1차 급등 이후에 옆으로 행보를 하는데 행보하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음봉이 나면서 저점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직전 고점을 지지는 하고 있지만 저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점이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고점 돌파 이후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얕은 수로 낮아오기 때문에 청산을 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급락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가격적 요인 때문에 청산을 못하면서 물려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패턴들은 최근에 외국이나 기관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좀 넘기는 전형적인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보실 장면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속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도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급등주에서도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직전 고점에서 상당히 거래량이 형성한 이후에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닿는 구간에서마다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데 고점을 갱신하면서 보시면 아래쪽에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나올 때 직전 고점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돌파를 시켜줘야 되는데 직전 고점을 갱신은 하면서 거래량은 나오지만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20일 비상선에 붙는 모습을 보이고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붙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고점을 갱신하고 옆으로 행보하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패턴으로 주로 교과서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역이용하는 거죠. 고점을 갱신시켜주면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오히려 청산은 아래쪽에 이평에 붙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물량을 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렇게 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이평에서 지지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평에서 추가 진입 내지 혹은 이평에서 물량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외국이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 이평에 붙으면서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가를 만들고 갱신하면서 넘어가지 못하고 이평에 붙을 때마다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면 이후에 대량의 거래량은 이제 동반하는 부분에서 이평선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급락이 좀 시작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고점 돌파 이후에 고점권에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 시기를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서 보면 대부분 딱 지금 현재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구간에서 대부분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돼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물려서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권에서 행보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패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고점을 갱신하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지 못한다. 계속해서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옆으로 행보한다. 이런 종목들은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차트에서 계속해서 우리도 발전하듯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부분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실전 특히 급등주에서 한번 좀 참고해 보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실전 투자에서 도움이 되는 고가 횡보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재환 전문가 그리고 최충성 전문가와 1시간 함께 했는데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과 이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요.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샘플러스 최충성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